안녕하세요. 다음은 파트 2 CS 전략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마케팅의 흐름을 먼저 볼 거예요. 자, 마케팅의 흐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생산 개념, 요거를 저희가 프로덕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념, 프로덕트, 그 다음에 판매 개념, 세일즈, 그 다음에 고객 지향적 마케팅, 마케팅 말 그대로 컨셉트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복합적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적은 IMC, 복합된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흐름인데요. 자, 일단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면 생산 개념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격과 제품의 활용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가격이 어떻고 이 제품을 내가 얼마큼 활용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내적 능력의 초점 그리고 판매적 관점에서만 살펴보는 거고요. 가장 오래된 개념의 마케팅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장 오래된 개념의 마케팅이고,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용 범위가 넓고 원가가 낮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생산 개념이다. 자, 그러면 다음 제품 개념은 프로덕트 컨셉트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기준이 품질, 성능, 특성 이렇게 있다는 거. 품질, 그 다음에 성능, 특성면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냐면 마케팅 근시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마케팅 근시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마케팅 흐름은 어딘가요? 라고 했을 때는 제품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시안, 너무 가까운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다음 판매 개념, 세일즈 컨셉트고요. 얘는 이제 그 기업이 과잉 생산 능력에 처할 때 수행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 시장이 원하는 것을 기업에서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업에서 만든 것을 그냥 빨리빨리 팔아버리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판매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매 후 만족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거래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판매자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을 그대로 두면 일반적으로 제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에서 시작이 되었고, 경쟁 회사보다 고객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효과적인 판매 활동과 촉진 도구 활용을 추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판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컨셉, 고객 지향적 마케팅은 이제 기업의 목표 달성은 소비자의 욕구 파악 및 만족을 위한 활동을 경쟁자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말 그대로 정말 소비자의 욕구 파악을 위한 그런 활동을 다른 타사보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구해서 기업이 목표 달성하는 것이다. 고객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바깥에서 출발해서 기업 안으로 향하는 마케팅이고요. 고객의 욕구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고객 지향적 마케팅 개념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복합적 마케팅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또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여기서 네 가지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자, 관계 마케팅, 통합적 마케팅, 내적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이 있다. 요거는 각각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외워두는 게 중요한데요. 관계 마케팅은 말 그대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합적 마케팅은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커뮤니케이션 전달을 위해 모든 형태를 취하는 마케팅 활동이야. 그러니까 모든 형태를 취하는 게 결국은 통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 4P에다가 그 다음에 4C가 추가된 것을 말합니다. 통합적 마케팅. 내적 마케팅은 내부적인 거야. 내부, 기업 내부. 그래서 고객 관점을 갖는 능력 있는 조직원, 직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고 동기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내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마케팅은 기업의 관심사와 마케팅을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법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현재 기업 및 소비자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것. 조금 크게 보자면 요거는 사회적 마케팅이다. 그래서 복합적 마케팅에는 또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구나. 관계 마케팅, 통합적 마케팅, 그 다음에 내적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이 있구나.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서비스 삼각형인데, 자, 서비스 삼각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세모가 있어요. 이렇게 세모가 있으면, 자, 기업이 고객과 약속을 하고,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과정으로, 서비스 삼각형은 누가 이제 제시했냐면, 칼 알브레이트가 제시했어요. 칼 알브레이트가 제시한 서비스 삼각형은,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가 기업이고, 기업 안에 종업원들이 있겠죠? 직원,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고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여기 마케팅, 여기 마케팅, 여기 마케팅은 뭐냐라는 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자, 우선은 기업과 고객, 요거는 우리가 외부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그냥 말 그대로 기업이 제시하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고객한테 이 서비스 품질 우리가 약속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직원은 당연히 여기가 외부라면 여기는 내부가 되겠죠. 내부 마케팅. 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기업 내부의 노력이야. 기업 내부의 노력. 그러려면 이 직원이 결국은 고객과 접점을 하기 때문에 직원을 교육, 훈련, 동기부여시키고 우선적으로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내부 마케팅인 거고, 기업과 종업원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요게 내부 마케팅이라면 이제 직원과 고객 결국은 이제 직접 만났잖아요. 요거는 상호작용 마케팅 또는 리얼타임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 서비스 약속, 우리 서비스 품질 약속할게요. 그거를 종업원이 제대로 지키는 과정을 말하고, 결국은 이 직원이 어떻게 파느냐, 구성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품을 고객이 직접 구매했을 때 만족과 불만족이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게 상호작용 리얼타임 마케팅이고, 요 서비스 삼각형의 요 세 면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칼 알브레이트의 서비스 삼각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앞서서 복합적 마케팅 IMC에서 통합적인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아주 살짝쿵 봤잖아요. 여기서 마케팅 믹스라는 게 있어요. 자, 마케팅 믹스에는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에서 좀 더 확장된 마케팅 믹스가 있다. 전통적인 거는 4P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P가 어떤 영어의 앞글자이냐면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이라는 건데요. 하나씩 볼게요. 프로덕트 말 그대로 상품, 제품인 거죠. 이 립밤의 물리적 제품 특성. 이 립밤의 브랜드, 히말라야 거네요. 브랜드 또는 브랜딩. 그 다음에 상품이니까 다양하게 있어야겠죠. 종류별로 다양성.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지 반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할 때 프로덕트. 제품 계열. 이 계열 히말라야 입술 보습, 입술 건조용, 입술 너무 촉촉한 이런 제품 계열. 그 다음에 이 품질의 수준. 액세서리. 예를 들어 케이스. 요거로 립밤을 넣는 케이스. 액세서리, 포장, 보증 요런 게 프로덕트다. 자, 그 다음 플레이스는 장소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 립밤을 이제 옮겨가기까지의 수송, 보관, 경로 유형, 노출, 중간상, 점포 입지 요런 게 플레이스라고 하고요. 그다음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가격 공제, 유연성, 거래 조건, 차별화, 가격 차별화, 가격 수준, 할인, 할부 신용. 프로모션은 촉진하는 거야. 촉진 믹스. 자, 누가 촉진할까? 판매원이 좀 더 판매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촉진하겠죠. 판매원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인센티브 주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광고의 뜻도 있어요. 매체 유형, 광고 유형. 판매 촉진, 홍보, 인터넷 웹 전략, 그 다음에 프로모션, 공중 관계. 이렇게 전통적인 4P가 있다.
다음은 확장된 마케팅인데요. 자, 여기서 확장된 거는 3P 정도 돼요. 3P는 뭐가 있냐면 people, physical evidence, 그 다음에 process가 있는데 people, 사람, 직원인 거야. 직원을 채용하고 리크루팅, 훈련하고 보상 주고 동기부여 주고 팀워크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을 교육하고 고객 교육, 훈련, 고객 개인 및 접촉, 고객 행동. 요거는 people. Physical evidence는 이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접점에서 서비스의 수행이나 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유형적인 요소를 말해요.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수행하거나 소통하는 그거를 촉진하는 유형적 요소로서 뭐 시설 설계, 표식, 직원 복장, 명함, 연설문, 보증, 장비 환경, 기타 유형 단서, 보고서, 계산서 유형적인 거죠. 네, 그런 거는 physical evidence. 프로세스는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행 절차를 말해요. 메커니즘, 행동의 흐름인 거죠. 활동의 흐름, 뭐 표준화 고객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단계의 수, 메커니즘의 수, 고객 관여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자,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배웠다면 다음은 이제 스왓 전략인데요. 스왓은 우리가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거야. strength, weakness.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이 외부 환경, 기회, opportunity, threat, 위협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전략에 어떤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SO 전략은 강점, 그 다음에 기회. 그러니까 이 기회, opportunity를 활용하기 위해서 strength,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대 전략이라고 한다. 확대 전략에는 뭐가 있냐? 이 외부 opportunity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거니까 뭐 시장 또는 제품 다각화 전략이 있겠죠. 또는 시장 기회 선점, 기회 이익 전략, 잘하니까 추가로 투자한다거나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WO 전략은 기회, 위크니스, 약점. 이 약점을 극복하거나 제거해서 기회를 좀 활용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점이 있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서 시장 기회를 활용하는 거잖아. 우회, 개발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우회, 개발 전략.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전략적 제휴가 있겠죠. 내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 외부에 그런 기회를 좀 이용을 해야겠어. 전략적 제휴. 또는 말 그대로 약점 보강 전략. 또는 내가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아닌 핵심 역량 강화를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ST 전략. 위협이야. threat, 위협. 이 위협을 회피하려고 내 강점을 사용하는 겁니다. 안정 성장 전략이라고 해요.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쓰는 거. 안정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제품 확충 전략이 있겠죠. 제품 확충.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해야 되니까 제품을 좀 더 확충시키고 시장 침투 전략 요런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WT 아주 슬프죠. 약점과 위협.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축소, 철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또는 시장에 아예 그냥 집중만 하는 거. 집중화 전략. 약점을 최소화하고 위협도 피해야 되니 그냥 일단은 집중. 하나만 집중화. 또는 철수 전략. 이런 게 스왓 전략이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이 기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냐면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거나 경쟁자가 약해졌어. 또는 경제가 막 호황 너무너무 더 잘 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다. 이럴 때 우리가 외부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위협적이다. 외부가 위협적이다.
자원이 고갈됐다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뭔가 규제를 하는 거야. 회사를 묶어두는 거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쟁자가 나타났고 우월한 대체제가 등장을 한 거야. 또는 소비자 기호가 변화됐다. 이런 게 외부에서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이제 기업 측면에서 내부적 강점. 제조기술 뛰어나. 숙련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에 대해 고객의 높은 충성도, 높은 시장 점유율, 탄탄한 마케팅 조직을 가지고 있어 생산 효율성이 우월해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기관과 관계도 원만해. 반면 내부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관리자가 무능해. 이직률이 높아. 기획팀은 경쟁력이 없고 우리 시설 낙후되어 있고 연구개발비 투자도 너무 낮고 기술도 뒤떨어져 있어. 기업 내부적으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수압 전략이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STP 전략에 대해 볼 건데요. 이거는 돌려서 쓸게요. 종이가 별로 남지 않아서. 자, STP 전략이란 세그멘테이팅, 분류하는 거야. 세분 시장을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타겟팅, 세분화된 여러 시장 중에서 이제 우리의 회사의 능력과 경쟁을 고려해 표적 시장을 타겟팅,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소비자의 마음속에 포지셔닝, 위치, 심어주는 거야. 이 STP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전략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이 시장 세분화에도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 소비자 시장에서 세분화를 하고 소비재와 반대가 산업재겠죠. 산업재 시장에서의 세분화를 볼 거예요. 자, 소비재 시장에서도 또 나뉘어져 있어. 뭐가 있냐면 소비재.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살 때 있어서의 시장이죠. 지리적인 변수가 있어. 그리고 인구 통계적 변수가 있고 사람들이니까 심리가 더 다르죠. 우리는 그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 분석적 변수가 있고요. 사람들의 행동도 분석을 해야 된다. 각각의 항목을 보면 지리적 변수는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 예를 들어 울릉도야. 그럼 울릉도에서의 인구 밀도 어떤지, 이 울릉도 도시의 크기는 어떤지, 이 울릉도의 지리의 기후는 어떤지, 이게 지리적 변수입니다. 인구 통계적인 변수는 사람 딱 하나만 이제 띄워놓고 봤을 때 얘 몇 살인지, 연령, 성별 어떤지, 이 사람의 가족 규모는 어떤지, 가족 수명 주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은 어떤지, 이 사람의 직업, 종교는 있는지,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세대, 정말 인구적인 거죠. 이게 인구 통계적인 겁니다. 이제 심리 분석을 할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 이게 좀 외워야 되던데 여기는 이제 사회 계층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웁시다. 나는 우리 옛날에 그 상속자들이라는 KBS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10몇 년 전인가? 거기에 이제 누구야 박신혜랑 이민호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신분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사회 계층. 그래서 이 사회 계층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계층 분리된 이런 계층 때문에 여자 주인공이 박신혜가 굉장히 슬퍼했다. 그래서 슬퍼하니까 심리가 슬픈 심리잖아. 사회 계층. 그 다음에 그들은 이민호와 그 박신혜는 서로 사회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 라이프 스타일. 당연히 관심사도 다르겠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만의 개성이 있어. 요거는 소비자 시장에서의 분류 중에서도 심리 분석적 변수구나. 자, 마지막 행동 분석적 변수는 뭐냐면 요거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편익을 추구하는지, 추구하는 편익이 뭔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행동 분석이니까 축구공이라고 봅시다. 이 축구공, 이 축구공을 얼만큼 사용하는지, 이 축구공을 얼만큼 사용하는지, 사용량. 그 다음에 이 축구공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브랜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충성도 어떤지.
충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해당 A 브랜드에 대한 축구공은 오죽 지리게 많이 사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표 충성도도 같은 원리고요. 사용 상황. 이 사람이 A라는 A 브랜드의 축구공을 이제 사용하기, 이제 이것만 쓰기 위한 어떤 특별한 사용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황이 있어야지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런 식으로 옮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민감도. 가격에 많이 민감하면 축구공을 안 사겠죠. 너무 비싸. 그러면 안 사겠죠. 행동으로 이행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가격이 괜찮다 하면 제품 구매 빈도를 늘리겠죠. 또 열심히 행동을 하다 보면 축구공이지만 빵꾸도 뚫릴 수 있고 찢어질 수 있으니까 구매 빈도도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소비재 시장에서는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심리 분석적 변수. 여기서는 사회계층, 라이프 스타일, 개성, 관심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동 분석적 변수가 있구나. 요런 걸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세분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시장에서의 세분화도 또 살펴볼 거거든요. 요거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